자, 진술조서입니다. 자,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진술조서란 검사나 경찰이 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하는데, 이 피의자 아닌 자는 여러 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가 요 참고인이죠. 참고인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적 있죠? 누가 또 있나? 이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피고인이 되지 않은 피의자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고요. 또 검사 작성에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검사 작성에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도 312조 요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그랬죠? 그쵸? 그리고 또 요 피의자 아닌 자에는 밑에 보시면 피고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이 있는데, 즉 피고인도 피의자 아닌 자 해당되니까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진술조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웠어요. 우리 앞에서 챕터 3에서 제3절 이 공소제기 후에 의무수사 있죠?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교재로는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 공소제기 후에 의무수사 여기 피고인 신문할 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설명은 다 드렸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피고인은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요 1번, 2번, 3번 등이 있는데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전 시간에 312조 1항 할 때 약간 설명드렸고, 거기서 이해하는 선에서 그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 312조 4항 배울 때에는 요 참고인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피고인은 앞에서 배웠고,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법조문 자체도 피고인이 아닌 자, 그쵸? 요 피고인이 아닌 자, 요 참고인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법조문 갑니다. 자, 사항이죠. 자, 검사나 경찰이, 자, 검사 또는 경찰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는데, 요 진술조서 같은 경우 있죠? 요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 진술조서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 작성과 경찰관 작성의 조서 사이에 증거 능력 인정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 똑같다. 이거 똑같다. 그것이 기출된 적이 있고, 자, 다시 자, 검사나 경찰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즉 누구다?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일 것. 이것이 동그라미 1번이죠. 이것이 우리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쭉 내려와 보면 여기 적법한 절차와 방식 나와 있는데, 우리 피신조서에서 배운 것과 똑같다. 그쵸? 그래서 형식적 진정 성립을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퀄 형식적 진정 성립을 의미한다. 전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따로 뭐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자, 여기 동그라미 2번 해볼게요. 그 조서가 검사나 경찰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 진술자, 이 누굽니까? 참고인이죠. 이 참고인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 녹화물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명될 것. 요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요 두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를 실질적 진정 성립, 실질적, 그쵸? 진정 성립이라 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2번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진술조서가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일 것. 두 번째로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이 원진술자, 즉 참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해야 돼. 진술해. 같다고.
검사 앞에서 쓰여진 것, 경찰 앞에서 쓰여진 그 진술조서가 내가 얘기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원진술자인 참고인이 공판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 그게 바로 실질적 진정 성립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피고인 변호인이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때, 즉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었을 때 누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죠. 이걸 뭐라 하냐면 이것을 세 번째, 이것을 반대신문권 보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신문권. 반대신문이 뭐야? 대질신문이죠. 대질신문. 대질신문 말하는 겁니다. 반대신문권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쵸? 이 참고인이 한 말이 거짓일 수 있잖아요. 신빙성에 의문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맞춰보는 거야. 그렇죠? 법관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참고인이 한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대질신문 해보는 거야. 그게 바로 반대신문권 보장이 되었을 때에 하나여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 더 있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신 상태에 있을 것. 특신 상태라고 하는 것도 전 시간에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야. 그래서 이 진술 조서가 즉 312조 사항에 나와 있는 이 참고인의 진술 조서가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를 것, 즉 형식적 진정 성립을 구비할 것. 두 번째 실질적 진정 성립을 구비할 것. 그쵸? 세 번째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그쵸? 마지막에 특신 상태에 이를 것.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그래서 밑에 요건 나와 있죠? 요건에서 방금 보았듯이 적법 절차의 절차 방식의 적법성, 실질적 진정 성립, 반대신문권, 특신 상태. 이 네 가지가 모두 구비되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이제 각각 볼 거예요. 자,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은 봤고, 자, 요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뭐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른다는 말은,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쵸? 서명 날인의 진정, 구비해야 되고요. 조서의 작성 방법, 제3자 출석 요구, 수사 과정의 기록 다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 진술거부권 고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서의 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자체도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 실질적 진정 성립입니다. 이것도 312조 1항 할 때 말씀드렸죠. 그쵸? 자, 동그라미 1번. 이 조서의 내용과 조서 기재의 내용과 이 검사나 경찰 앞에서 진술한 내용이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그래, 내가 그 기재한 내용과 내가 말한 내용이 똑같다. 이것을 실질적 진정 성립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거와 이것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원진술자인 참고인이 공판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거나 오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이 오하로 돼 있잖아요. 여기 오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진술이 있어야 돼. 진술이 있거나 이 진술이 없다면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이 있거나 아니면 옆에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의뢰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씩 볼 거예요. 요 기업 볼 거고 요 니은 볼 겁니다. 자, 기업 보겠습니다. 즉 원진술자인 참고인의 공판 준비에서의 진술이 있을 것을 보겠습니다. 자, 기업법 보죠. 자, 이 말은 이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려면, 그치? 즉 기재한 내용과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다라고 하는 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려면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해 진술조서의 내용을 직접 열람하거나 또는 고지받은 후에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열람하지 않았잖아요. 열람을 해야 되는데 열람을 못했죠. 또는 고지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고지받아야 하는데 고지받지도 못했죠. 이거나 이거가 있어야 됩니다. 열람을 하거나 고지받은 다음에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없다면 그때는 이 실질적 증인 성립을 구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돼 있죠? 이것도 판례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열람하거나 고지받은 다음에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인했다는 취지의 증언은 이 열람 절차나 고지받은 이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 진술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틀림없다. 그래, 틀림없다. 그리고 여기도 사실대로 진술했다. 이 얘기만 있지 지금 열람이나 고지받은 내용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판례는 모두 다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판례를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넘어가서 자, 여기 OX 판례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진술자가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들의 기재 내용이 자기가 얘기한 것과 다르다. 다르단 말이 무슨 말이야?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정했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자,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기재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 무인했다고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훔쳤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자신이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 이게 잘못 기재된 거잖아요. 그쵸? 없는데 이것도 뭐다? 실질적 진정能力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탈락되는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열람하거나 고지받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람 고지받는 절차가 없이 그냥 바로 뭐다?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열람 절차 등이 없기 때문에 탈락. 그쵸?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얘기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사인해버렸다 하더라도 이 열람 절차가 없는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도 쭉 보시게 되면 이 건으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그대로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정성립 즉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가 지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락이라는 판례입니다. 경찰에서 조사할 때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라는 말 자체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탈락되는 판례들입니다. 나머지 판례는 뭘까요? 자, 이건 뭐예요? 4번 같은 경우는 분명 앞에서 조사 과정을 기록해라 그랬잖아요. 그치? 조사 과정을 기록해야지 형식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것인데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서 바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여기 밑에 적법한 절차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 구금 상태에 있음에도 이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함에도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거지. 그치?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했다. 됐어요? 이것은 뭐다? 특신 상태가 결여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증거 능력이 탈락되는 판례들입니다. 됐고 이 판례도 잘 나오는데 볼까요? 여기 보시면 피해자의 화상으로 서명 불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서명을 못하죠. 그러니까 동생으로 하여금 대신 읽어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였다 했을 때 딴 사람이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딴 사람이 앉아있는 거잖아요. 동석한 사람이 대신했다는 말. 그 말은 역시 이 형식적 요건이 탈락되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들입니다. 출제 잘 되는 판례들입니다. 1번, 2번. 자, 그런데 올라가 보시면 여기서는 뭐죠?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 판례입니다. 이것도 3개짜리인데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한 검찰 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서류에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 있다는 말은 뭐다? 날인이 있다는 말은 형식적 진정 확립을 구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판례입니다. 이것은 뭐다? 형식적
진정 성립을 구비했다는 의미가 되는 판례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3번도 잘 나오는데 여기 가명을 썼다는 거죠. 진술자의 성명을 진짜 이름 쓰지 않고 가명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것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 형습법에는 실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죠?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적었다 할지라도 방식이 위배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명을 적었고 나머지 조건들이 다 구비가 되었다면, 그쵸? 구비가 되었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됐고요. 1번은 잠시 이따 뒤에서 할 거예요. 쭉 올라가서 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책을 좀 새로 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책들에 없는 것들이죠. 좀 공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앞에서 기억을 봤기 때문에 지금 원 진술자의 진술을 봤습니다. 즉 참고인의 진술에 의한 인정까지 봤어요. 그 다음 니은 볼 거예요. 니은. 자,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될 것 이란 겁니다. 우리 영상 녹화물은 봤죠? 그치? 영상 녹화물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영상 녹화물은 일단은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 그쵸? 배웠습니다. 다만 조서의 실질적 진정 능립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수가 있다. 자, 1번 여기 동그라미 1번 하시고 동그라미 2번 하시고 2번 하시고 다음 또 적어볼까요? 3번 적어볼게요. 3번. 이 영상 녹화물은 단지 기억 환기 용어로만 쓴다는 것이 판례죠. 기억 환기 용어로만 쓸 수 있다. 그쵸? 다음 네 번째 탄핵 증거로 우리 저 뒤에서 배우겠지만 아직 안 배웠습니다.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일단 필기부터 해두세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상 녹화물은 독립적인 여기 적어놨네. 독립적인 본중으로 사용이 안 돼요.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영상 녹화물에 관련된 판례들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다만 여기서는 요거 좀 알아두세요. 조서의 진정 성립,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쓸 수가 있다. 요거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됐고 이 영상 녹화물에 대해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려면 역시 영상 녹화 규정 있죠. 244조 2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수사 파트 할 때 거기 관련된 규정을 모두 준수를 해야 됩니다. 자, 판례 보죠. 이 판례가 최신 판례입니다. 2022년도 6월달에 나온 최신 판례인데 자, 꺽쇠 1번 영상 녹화물은 형소법 등이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제작될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영상 녹화물이 이렇게 형식과 방식에 따라 제작된 이 진정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쓰여지려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요건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 녹화의 조사를 증거 신청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영상 녹화 동의서를 첨부할 것. 두 번째는 조사 전 과정이 영상 녹화 될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증거 능력이 탈락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 됐고, 자, 이 영상 녹화물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영상 녹화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밖에 객관적 방법에 따라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밖에 객관적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B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것이 있어? 녹음 테이프가 있겠죠. 녹음 테이프가 있다. 근데 문제는요, 요겁니다. 요 조사자 증언이나 그쵸?
요 증언, 참여 변호인의 증언, 이게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는 거지. 학자들의 견해가 대립한다. 이거 기출입니다. 기출입니다. 근데 판례는 뭐라 하냐면, 판례는 이 객관적인 방법에는 증언이나 변호인의 증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쵸?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학자들은 견해가 대립합니다. 이거 기출. 그러나 판례는 부정설이 부정하는 것이 판례는. 자, 됐나요? 자, 여기 이제 312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2항은 이제 현재 삭제됐잖아요. 삭제됐지만 이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서 판례까지 같이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영상 녹화함을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 즉 2항은 삭제됐다 하더라도 이 판결의 취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왜? 이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죠? 즉 2항 같은 경우에는 조항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이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 녹화함을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관련된 이 판시 내용은 사항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항이 삭제됐다고 해서 이 판결 내용 자체가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수험생들이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 판결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요 2항을 대신 사항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2항의 의미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 영상 녹화함을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관련된 이 판시 내용을 잘 숙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지울게요. 이 부분 지우고 여기서 영상 녹화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상 녹화물에는 피의자 영상 녹화물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피의자의 진술이 들어가 있고 검사의 신문 방식이라든지 피의자의 답변 태도라든지 그 조사의 전 과정이 모두 다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 내용 등을 과학적, 기계적으로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증언이라든지 이 참여 변호인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다만 뭐다? 기억 능력밖에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억 능력 같은 경우는 객관성 보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례는 이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는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는 이 증언이나 각종 증언은 객관적 방법에 포함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영상 녹화함을 그 밖에 준할 정도의 과학적, 기계적, 객관적으로 재현될 수 있는 것이 기타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지 따라서 각종 조사관이나 통역인 등의 이 증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색깔 칠할게요. 이 부분은 포함되지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조사자의 증언, 참여 변호인의 증언이 포함되는가와 관련해서 학자들은 견해가 대립합니다. 이것 자체가 일단은 한 문제. 요거 한 문제짜리입니다. 견해 대립한다는 부분이. 그렇지만 이 판례는 부정한다. 요게 또 한 문제. 이 판례는 무수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요 각각 좀 봐두셔야 돼요.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 왜 학자들 얘기를 제가 꺼내냐면 이번 경찰 2차 시험에도 이 학설이 좀 나와요. 원래 형소법 같은 경우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실체법인 형법과는 달리 거의 이론이 나오지 않는데 이번에 이론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이론이 나오면 그 부분도 좀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자, 2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3번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원 진술자, 즉 이게 누구냐면 적어보세요. 참고인입니다. 이 참고인이 진정 성립, 즉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했다면 나중에 이 친구가 공판정에 나와서 그 내용을 부인한다거나 또는 다른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원진술자인 참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면 나중에 딴소리 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됐어요?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리까리 하면 색깔 칠하시면 돼요.
됐고, 또 이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인 참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된다 했잖아요. 위에서 인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진술자인 참고인이 아닌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 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립의 진정은 이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진술자인 참고인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원진술자인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됐다고 했죠? 안 됐다고 하면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피고인이 성립을 인정하든 말든 원진술자가 인정을 안 했다면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원진술자가 증거로 인정을 했다면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인정한 판례고, 동그라미 3번은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관련된 판례 좀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쭉 가보시면 동그라미 1번 판례가 나올 텐데, 여기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 판례 보시면, 자,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면 이 친구가 나중에 공판기일에서 조서의 내용과 다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를 색깔 칠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합니다.